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너무 죄송한데 저 이거 벗고 해도 돼요? 네, 거리 좀 있으니까 벗고 할게요. 거기까지 안 튈 거예요. 네,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선생님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도 올해는 선생님들 못지않게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할 작정이에요. 어디서 다 파보고 저는 올해 올 한 해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죽도록 내가 책을 파고 또 팔 거다. 그 다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손잡고 1년 동안 한번 죽어봅시다. 자, 첫 시간에요. 저랑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왜 하냐면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선생님들 올해 목표는요. 뭐 다 여기 앉아있는 건데 다 합격할 생각으로 갖고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다들 그래, 올해 1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돼. 그게 목표야.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계획도 있으셔야 될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 그냥 수업 들으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이 선생님들 세운 계획이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하루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계획을 선생님들이 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조금씩 체크해 보면서 내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선생님들의 노력을 내 눈으로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좀 덜 지쳐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놓고 가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목표를 일단은 저랑 같이 수업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 4개월 동안은 기본 이론 할 거고, 그 다음에 5, 6월 가면 이제 기출 분석할 거고, 이렇게 제 커리큘럼에 맞춘 이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일주일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하루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대한 계획은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 목요일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 주에는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4개월 동안 길게 잡고 가는 건 작년에 2달 동안 이렇게 다 돌리고 봤더니 제가 너무 바빠. 시간에 맞추기 바빠서 분명히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선생님들 이해를 확인하고 아니면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쫓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빠르게 가지 않는 대신 좀 정확하게 짚고 가자. 그래서 좀 시간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분량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이번 주에 정리해야 되는 분량이 그렇게 버겁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수업에 맞춰서 가세요. 오늘 수요일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 오늘 정리를 마친다. 못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마친다. 그래서 목요일 끝까지.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정리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수업 들으면 그 주에는 정리가 끝나고, 이렇게 발 맞춰서 가시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편하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정리가 빨리 끝났는데, 그러면 여유 되면 조금 더 보시고, 그래서 목표를 일단은 4개월 목표를 잡고 4개월 동안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났을 때 내 서브노트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다라는 데 목표를 좀 두세요. 그러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런 목표를 잡지 않고 가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예전에 제가 간접적으로 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 오늘 수업 들었어. 수업 들었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도 수업 들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도 수업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두 달 지나갔는데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근데 뭔가 내가 뭐 암기해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기출 분석 갔을 때 기출문제, 예전에 기출되었던 이 실점 문제를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왜? 그냥 수업만 듣고 말았거든요. 수업만 듣고 말았는데 이걸 다 입력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로스쿨 가셔야 돼.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내 시간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려면 정리를 그 주에는 이렇게 적어도 그거는 맞추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지금 요 정도 시기에는 이 작업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5, 6월에는 이렇게 작업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요거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요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목표는 세워졌어요. 계획도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릴 거야.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하루의 목표, 그거에 따른 것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수업 있는 날이지, 이렇게 수업 듣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수업이 없어. 그러면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혹은 교육학 수업이 있으니까 교육학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지난주에 정리해놨던 거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라도 본다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나중에 11월까지 갔을 때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외워지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 뵈면은 되게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저도 선생님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암기하고 이 수준이 되려면 정말 미친 듯이 반복해야 돼요. 저 열심히 외웠다고 생각하고 풀어내는데 막혀. 이거 막히는 건 내가 멍청이사가 아니야. 그냥 반복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봐야 돼. 또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계속 도전하고 다시 노력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 그럴 것들이 보이니까 좀 안쓰러워 선생님들이.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다행인 게 이영표가 예전에 뭐 특강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공감 가더라고요. 재능과 노력. 재능은 얘가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영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아직 피아노 연주할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곡 하나를 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그 한 곡만 미친 듯이 연습을 하면 6개월 후에는요. 누가 보더라도 잘 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해 오신 그 피아니스트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이영표의 6개월간 연주한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굳이 일반인들이야 박수 쳐줄 수 있겠지만 그래 노력은 많이 했네. 하지만 이런 뭐 스킬이나 기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 보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영표가 하는 얘기가 노력으로 충분히 이건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연주를 해서 이걸 뭐 그 피아니스트들을 이기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과목들 있잖아요. 이 과목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도 하세요. 특히 선출분들이 많이 고민해요. 조금 우리는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들이라서 상대적으로 기초학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지 않아도 충분한 내용이에요. 재능 없어도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운동만 해서 공부 부족했는데 어떡하지? 이걸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건 재능이 없어도 돼요. 우리 임용 보는데 재능 없어도 돼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연간 커리큘럼은 1월부터 4월까지는요 이론반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서브노트를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서브노트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궁금하시면 질문해 오시고요. 이제 5, 6월에 뭐 할 거냐면 기출 분석할 거예요.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이건 02년부터 올해 23년도 문제까지 다 모아놓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이 출제된 내용들을 놓고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볼 거예요. 분석이에요. 답 맞춰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 8월에는요.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이제 얘와 얘의 차이는요. 문제풀이는 이거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이것은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원서에 걸쳐 있는 영역들 혹은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들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보느냐면 스포츠 지도사 문제까지요. 요 문제까지도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출제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여기서 다뤘던 게 이렇게 출제되는 게 많아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셔야 돼.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이제 이때는 실전 문제. 모의고사 출제될 법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11월에 총정리를 해요. 이거 왜 하느냐면요. 이거 잘못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때 문제 다 찾아보고 그래 답 이거 다 풀었어 됐어 이렇게 2달을 버려버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가버리면 이 끝이 시험이 돼버리면
자칫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7, 8월에 봤던 이런 내용을 11월에 가서 풀라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11월에 정리를 해드려. 그래서 적어도 1주, 2주 전에 봤던 내용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1주, 2주 전에 봤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때 이제 이런 실수를 줄이자는 작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선생님들의 여기에 따른 계획은요. 요때 선생님들은 서브노트 완성.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기출분석 하잖아요. 요때 출제되는 문제가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다시 돌아서 다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80점 만점에 우리 전공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기출문제가 다시 돌아서 나와요. 그래서 서브노트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아 이게 몇 년도에 출제되었다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서브노트를 넘겼을 때 아 얘 몇 년도에 출제됐네, 이거 몇 년도에 출제된 문제네, 이거 하다 보면 얘는 몇 년도에 나오고 몇 년도에 나오고 몇 년도에 세상에 4번 5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고 중요도를 선생님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겠죠. 얘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얘는 출제되었던 문제, 그리고 보면 아 이거는 출제된 지 좀 된 문제. 아,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유출을 해보면서 중요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서브노트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하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작업들을, 중요도를 정리하는 이러한 작업들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때는 스지사 문제 새롭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원서에서 다뤘던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서 여기까지는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요걸 다뤘으니까 요거까지는 같이 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때 서브노트 보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모의고사 할 때 가보면 모의고사 때요. 이거 그때 가서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모의고사 기간을 선생님들이 잘 보내야 돼요. 이 2달을. 많은 사람들이 모의고사 문제 풀고 다른 선생님 문제도 갖다 풀어보고 이 선생님 것도 풀어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시험지를 모아놓고 시험지를 풀어봐요. 풀어보고 나서 점수가 잘 나오면 됐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이러고 문제 풀었으니까 만족해요. 그러고 넘어가. 2달이 지나가 버려. 무슨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서브노트 만들어 놓은 걸 계속 내가 돌려보는 이 회독하는 이거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야 돼. 회독은 회독대로 가고 이게 이때 만들어졌으면 이때부터는요 서브노트 회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계속. 이때도 서브노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건 안 봐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 문제 다뤘을 때 정말 기초적인 개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런 것들이 실수로 나타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총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이 내용들이 내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요 요때 점수가 아니라니까요.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11월까지. 그래서 11월 달 되면요 전 과목 정리가 하루면 한 바퀴씩 돌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선생님이 돼야 돼. 이게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를 다 봐요. 다 이때부터 외워야지.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가능해요. 왜? 아까 서브노트 봤을 때 이건 몇 년도에 출제된 거, 몇 년도에 출제된 거 중요하게 표시해놨잖아요. 내가 자꾸 그거 봤잖아. 그러면 이때 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생소한데 이럴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외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야죠. 이미 외운 내용 눈으로 보는데 2초, 3초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 내가 오늘 이게 인출이 되나? 이거 확인 안 해도 돼요. 왜? 내일 또 볼 거니까. 모레 또 볼 거고. 그래서 내가 아직 입력이 덜 된 부분, 이런 부분만 체크해서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 25일 날 시험 본다고 그랬죠? 11월 달에만 선생님들은 아마도 20바퀴 이상을 돌려보고 시험을 보러 가요. 이거 없이, 이 작업 없이 11월 달에 가서 경쟁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가서. 전 과목 다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서브노트 안 만들고 이 작업 해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 과목 한 바퀴 다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봐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볼 때. 2주 걸린대요. 2주. 그러면 11월 달에 2바퀴 돌려보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이거 다 작업이 다 돼 있으면 20바퀴를 넘게 보고 가잖아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드시 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 기준으로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 도와드리는 작업으로 매일 형성평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수업할 거잖아요. 오늘 수업 내용이 내일 제가 문제로 드릴 거예요. 형성평가 문제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풀어봐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안 풀려도 첫 시간에 어제 수업했던 내용 오늘
물론 외워져 있으면 좋죠. 근데 안 외워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냥 보고 아 맞아 그런 거 있었다 그랬지? 그런 거 있었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외우는 작업은 좀 지나서 천천히 해도 돼. 단 쉽게 가고 싶으면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 있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꼭 봐둬야 돼요.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 있죠. 그냥 그날 외워버리세요. 오늘 다 외우는 게 손해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외워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내면 훨씬 더 쉬워져. 근데 이거 다음에 외워야지. 이거 봤으니까 됐어. 다음에 외우지 뭐. 다음에 그러면 외워야 될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럼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오늘 수업한 내용 진짜 중요하댔어. 그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다 안 외워지고 나중에 다시 봤는데 아씨 까먹었네 하더라도 한번 외우는 작업은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월 말이 되면 한 달 거 몰아서 다시 형성평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정리하면서 계속 입력하는 작업을 제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런 거에 너무 혼자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요. 문제 못 썼네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그래도 내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이제 반복하면 언젠가는 들어올 거야. 그 작업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제가 실기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쉬는 시간에 여쭤봐야겠네. 제가 날짜를 다음 주로 잡고 있어요. 벌써요? 그럼요, 해야지. 다음 주에, 지금 요 실기가 저는 이거 다 하고 싶었거든요. 다 하고 싶었는데, 학교 체육관을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교 체육관이 대여가 되는 여건이 되면 요거까지도 할 거예요. 구기와 육상까지도 할 거고 안 돼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체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금요일 할지 토요일 할지 그걸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음 주에 체조장에 가서 할 거예요. 체조장의 위치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요. 사당역 10번 출구. 거기서 이제 제가 이 안내는 거기 학원하고 얘기해보고 정확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주로 알고 계세요. 매월 체조 정도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또 간혹 선출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실기도 최소한의 몸은 계속 만들고 가셔야 돼요. 내 몸이 최소한 점프는 돼야지. 그래서 1차 때 1차에 올인해버리고 실기를 아예 놔버리면 1차의 점수가 이만큼 높았어. 그러면 괜찮아요. 커트라인보다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와. 그러면 2차 때 놀아도 돼요. 저 광주로 시험 봤을 때 커트라인보다 18.6점이 높았어요. 1차 점수가. 그리고 2차 때 저 놀았어요. 내일 면접 시험 봐야 돼. 아니, 놀지는 않았죠. 정말 열심히 했지. 내일 면접 시험 봐야 되는데 면접 문제를 오늘 저녁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수업 실현이나 되면 어떤 종목 나올까? 이 종목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 종목 나오면 저렇게 이 구상이라도 하지. 면접은 문제로 우리가 뭘 알아서 뭘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시험이 하나 남아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불안한 마음도 남아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1차에서 내 커트라인보다 18.6점이 높아. 내가 가서 이상한 짓 안 하면 합격에 별 지장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술 먹었어요. 술 먹고 푹 잤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점수를 1차 때 해놓으면 실기 좀 설설해도 돼요. 참가만 해도 기본 점수는 다 가져오니까. 근데 요즘엔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점수를 가져올 수 없어요. 올해 커트라인이 85점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가져가려면 만점 맞아야 돼. 전공도 만점, 교육학도 만점. 그래서 실기를 선생님들이 1차 때부터 최소한 내 몸이 좀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정도는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 운동 능력 되게 좋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앉아서 공부만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몸이 달라져. 체중도 좀 늘어 있을 거고, 근육도 빠져 있을 거고, 모든 조직들이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욕심만 가지고 달라진 몸으로 시작하다 보면 이제 날도 춥죠, 체중도 불었죠, 모든 게 달라져 있잖아. 근데 생각은 옛날 생각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기도 해요. 최소한 많이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적어도 20-30분 달리기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하루 20-30분 달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라도 좀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씩이라도 그 정도만큼이라도 좀 유지하고 갑시다. 그래야 나중에 내 약점이 안 생겨요. 나중에 원서를 써야 할 때 실기가 내 발목을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가셔야.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는 활동 안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수험생으로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수험생으로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도 가서 이제 원서 접수해놓고, 이제 그 중요할 때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되잖아요. 쉬는 시간이 되면 한맘카페 들어가 봐. 혹시라도 아니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쟁률이 얼마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한맘카페 들어가 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내용들이 주고받고 있나, 이렇게 들어가 봐. 이거 여는 순간 나는 10분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딱 닫을 때는 벌써 20-30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독처럼 쉬는 시간만 되면 이걸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게 없구나. 20-30분 동안 여기 카페에서 잘 이러고 있었지만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얻어왔느냐? 없어. 그냥 시간만 보냈어. 제가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톡을 통해서 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궁금해서 질문해서 나는 궁금증을 해소를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만 주고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이게 뭘 주고받았는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작년인가 언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다가 제가 습관이 안 되니까 관리를 안 했죠. 선생님들 여기 카페에다가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아니야, 톡보다는 카페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톡으로 보내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톡을 보내실 때는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얘는 숫자, 얘는 이니셜, 카톡 여기다가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톡을 보내서 질문해 오세요. 시간은 개의치 마세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톡 보내면 선생님 자다가 깼다고 쌍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아무 때나 관계없이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냐면 얘네 아까 뭐 기출문제라든지 중요한 테마들 있잖아요. 이것들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툭 열어놓고 이거 보고 있어도 나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게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찾아서 알아서 하세요. 저건 그냥 선생님들 선택. 제가 해요라고 해주세요라고 말 못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인터넷하고 이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 여기 지금 목표를 세우고 지금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다짐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태양이 장렬하고 곧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럴 때 오늘을 떠올려 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마음가짐 어때요? 그래, 할 수 있어잖아요. 그쵸? 대단한 신념을 갖고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선생님들 시험 볼 때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안 흔들릴 자신 있어요?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영화를 2번 봤거든요. 오늘도 이 영화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별로 자신이 없는데 뭐가 자신이 없냐면 좀 이따 확인돼요. 영화 제목이 핵속옷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이게 1945년도에 미국이 오키나와 일본과 전쟁 때 오키나와에 가서 핵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점령하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깔려 있는 건 전쟁 영화인데 정말 종교적인 것도 좀 섞여 있는데 이거는 큰 영화의 이 배경은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 전쟁과 관련한 배경도 있는데 큰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딱 2글자예요. 딱 2글자와 관련돼요. 그래서 영화를 제가 몇 개의 캡처만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인공의 아빠예요. 이분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셔가지고 중마고 둘을 여기에 잃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으러 와, 맨날. 같이 참전했다가 친구들은 죽었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술 들고 와서 친구들한테 찾아와. 이제 이때의 대사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서 여튼 친구를 이렇게 찾아와. 아들 둘이에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형이 주인공이고요. 둘이 장난치고 놀다가 벽돌로 동생을 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맞고 얘가 죽을 뻔해. 그래서 얘가 너무 놀란 거야, 이제. 엄마한테 제가 동생을 죽일 뻔했어요. 맞아, 너 동생 죽일 뻔했어. 그리고 나서 이걸 봐. 살인하지 말라. 이걸 보고 얘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건 하나고 나중에 다시 나와요. 어느 날, 선생님 화면이 잘 보여요, 지금? 어느 날 얘가 동생이에요. 동생이 입대하겠다고 군복을 입고 왔어. 그랬더니 아빠는 그 전쟁에서 그 참상을 다 겪고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또 군인이 돼서 가서 총 들고 싸우겠다잖아. 반대를 하죠. 근데 동생은 결국 가요. 그랬더니 동생은 뭐라 그래요? 동생이 먼저 입대해서 갔고, 형도 그래요. 얘도 가겠대요. 너도 가서 총 들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의무병이 될 거라고, 자기는. 그래서 저 의무병이 되겠다라는 저 다짐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청소를 하다가 앞에서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애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달려가서 이제 그 다리를 지혈해 준다고 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보내. 그러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누가 했냐고서, 이 사람이 했다고. 당신이 목숨 살린 거라고. 이래서 이제 얘가 의무병으로 자기는 출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역시 반대하겠죠.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분은 간호사예요. 간호사한테 첫눈에 반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꼬셔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언제냐면 셔츠가 나올 때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 결혼을 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군대를 가죠. 이 사람은 의무병이 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훈련을 받죠. 모든 것은 잘 소화해요. 이제 저게 남아있어요. 사격 훈련. 총 하나씩 다 잡으라 그러는데 하나 남아있죠. 얘가 안 잡아요. 왜냐면 나는 신께 맹세 있으니까요. 총 안 잡기로. 나는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갈 거라고. 그랬더니 정신과 통해서 얘 그냥 내보내자. 이런 애를 무슨 전쟁에 내보내냐. 그래서 애가 다른 훈련은 다 잘 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뭐 의과사 제대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다음 방법이 뭐겠어요? 못 견디게 해서 얘를 스스로 알아서 나가게 하자. 그래서 얘네 소대 애들을 데리고 이제 주변을 조지는 거죠. 같이 훈련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버리니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 안 놔두겠죠. 밤에 이렇게 집단 구타를 해. 다음날 아침에 이 얼굴이 되죠. 와서 이제 그만 못 견디기 싫으면 이제 나가라고. 그랬더니 누가 때렸는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폭행당한 적 없다고. 원래 나는 잠버릇이 좀 고약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외박을 내보내달라고 해요. 나가야 여자친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총훈련 통과 못했으니까 외박 안 보내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만지고 여기서 보여주면, 네가 소총훈련 받는 걸 보여주면 외박 허락해줄게. 그랬더니 안 만진다 그래요. 전쟁 끝날 때 그러면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에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집어넣어버리죠. 근데 요때 처음 나오면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어, 결혼하려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 있었냐면 이때는 이미 영창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영창에 들어와서 혼자 미칠 듯이 이러고 있으니까 불렀어요, 여자친구를. 그래서 여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신용만 내면 되잖아. 쏠 필요 없이 그냥 신용만 내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이 장면 하나예요. 저 대사예요. 내가 이러겠다고 신께 맹세를 하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먼저 어겨버리면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 되게 감명 깊은 대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리다가 이제 다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여기 1차 세계대전 출전했던 그 옷을 입고 가서 당시에 자기가 모셨던 장군한테 가서 이렇게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꺼내주죠. 그래서 얘가 이제 참전을 해요. 여기 핵소고지에 가요. 가서 전쟁에 갔는데 얘는 이제 의무병으로 갔잖아요. 허락을 받고 총 안 들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 이렇게 하니까 너부터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빼내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첫날 전쟁 어떻게 치르냐면 그 핵소고지가 계속 이제 미군이 가서 이렇게 점령하면 일본군이 와서 다시 뺏기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전쟁이 다 끝낸 첫날 습격을 다 마치고 이제 미군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친구는 내려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를 하나씩 구하는데, 그때 일본군이 뭐 하고 다니느냐면 포격이 멈췄으니까 나와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확인 사살을 하고 다녀.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얘도 지금 살아서 얘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체 뒤집어 쓰고 숨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에게. 꿈을 꾸는데, 이렇게 첫날 이제 그걸 치르고 꿈을 꾸는데, 자고 있는데 일본군이 와서 쏴 죽이는 꿈을 꾸는 거야. 나는 지금 총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총 들고 온 거야. 그 악몽을 꿨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같이 근무 서던 친구가, 지금이라도 총 들고 쏘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 배경을 얘기를 해줘요. 아빠가 저기 알코올 중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매일 폭행을 하는 거야. 엄마랑 싸우고 폭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형제 둘이 그 소리를 매일 듣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거야. 그래서 총을 들고 아빠한테 겨눈 거예요, 지금. 군대 오기 전에 옛날 과거 회상하는 씬이에요. 겨눴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잖아. 마음속으로는 이미 죽였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총을 안 잡겠다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또 포격이 이어지고 전쟁을 펼치고 이러면서 이 친구는 계속 부상자만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다 후퇴하라고 하는데 남아서,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일본군들이 확인 사살을 하고 다니는 거야. 포격 멈췄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만 더 이러면서 계속 구해서 내려보내줘. 그래서 이게 실화예요. 이분에 대한 실화예요. 그래서 부상병 75명을 구출해서 내려줬죠. 그래서 이분이 2003년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구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고, 아까 그게 이분이 누구였냐면 못 견디게 해서 내보내 괴롭힌 그분이에요. 여튼 요 영화를 보고 되게 오늘은 다행히 견뎠네요. 영화를 2번 봤는데 2번 다 볼 때마다 울었어요. 선생님들도 저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신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목숨이 걸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신념을 굽히지 않았잖아.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의 마음, 이 마음이 절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수많은 어려움, 난관, 주변의 유혹,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술 먹자고 하지, 여자친구는 뭐 이렇게 딴 놈 만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러고 있지, 수많은 온갖 것들로 선생님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이걸 잘 떠올려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올해 목표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내 목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해놨으니까 여기서 내가 멀어지면 안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이건 여담인데 혹여라도 지금 현재 싱글인데 올해 공부하면서 어찌어찌 오가다가 교육학 수업 듣다가 이렇게 좀 이쁜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좀 만나볼까? 비추예요. 선생님들의 모든 신경은 시험에 가 있어야 돼요. 네, 시험에 합격해서 내년에 체육실로 가시면 가만 안 둬요. 선생님들을 가만히 안 놔둬. 그때는 선생님이 알아서 고르시면 돼. 근데 올해 잠깐을 못 이겨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면 힘들어져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잘 만나고 있는데 헤어지는 것까지는 그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거나 선생님들의 온 정신은, 목표는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좀 흔들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